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명작을 만들어 드리는 센트럴 부동산 대표 한명아입니다. 왜 누구나 경제활동하면서 성년이라면 아무리 못 써봐도 부동산 계약서 한두 번 정도는 써보셨을 건데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 재정적 결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알듯 말듯 용어가 제법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기도 뭐 하실 거고 제대로 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매수자, 매도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요한 정보로 부동산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법률 용어를 알 때 이때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한번 숙지하고 계신다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잘 쓰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이란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법적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서는 거래의 조건, 가격, 지불 방식 등을 명시하는데 이렇게 계약이라는 걸 우리가 할 때 계약서라는 걸 우리가 쓰게 되고 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절차를 문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래 일자, 거래 대금, 소유자, 점유권, 이전에 대한 조건, 이런 계약서 안에 기재되어 있는 이 용어들을 기반으로 용어를 조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의 인쇄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제5조 계약의 해제와 6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법조항에 대해서 용어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계약서 제5조는 계약의 해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이 또는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제와 혼돈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해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해지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이후부터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의료보험이 해지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동산 계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계약 이행 전이라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계약 이후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지는 진행 중인 계약을 종료시키는 걸 의미하고 해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5조 계약의 해제 조항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아니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각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이 없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해서 계약의 법률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그러니까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받았던 계약금에다가 그만큼의 금액을 얹어서 계약금이 2배가 되게 만들어 갖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고 나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의 조항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요. 이는 권리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한다고 하면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불된 후에는 계약 해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했던 법률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쌍방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지불되고 나서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불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게 옳고, 아니면 또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도금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불할 때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할 건지 해제권을 우선으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6조는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고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보낸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최고를 통해서 일정 기간 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차임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다,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하고 해지하면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금액을 서로 약정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는 독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한다는 뜻인데, 이 통지에서 비슷한 영어로 통지와 통보, 통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는 서류나 말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일을 의미하는데,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쓰이는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 통지서, 합격 통지, 해고 통지, 이런 것들이 통지의 뜻하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서면으로 통지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뜻이고요. 요즘은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도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도달되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지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보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통지와 같지만, 통보는 되게 일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한 통보는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통보 아니면 여행 통보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 중에 통보라는 것도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국민에게
아니면 주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 통보, 출석 통보 이런 용어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와 같이 통지, 통보, 통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법률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매스컴을 보실 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주로 부동산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계약 이행 전이라고 하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계약 이행 후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지는 진행을 중지하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거고, 해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용어 중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배상과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상은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금전이나 기타 방법으로 갚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송, 즉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었을 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때 우리가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은 적법한 행위나 적법한 절차로 인해서 발생이 됐지만 손해가 발생이 됐었을 경우 그것을 그 손실을 갚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이런 분들에게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또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는 거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갚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어떤 법률 행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하든 아니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법률 행위 안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알듯 모를듯 우리가 사용하는 법률 용어, 이 법률 용어를 오늘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무실 대표니까 최소한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 중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약서를 쓰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객님들께 손해보시지 않으실 것 같은 이런 용어들로만 한번 쉽게 풀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저희 부동산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임차인을 찾으시거나 매수자를 찾으실 때 저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명작을 만들어 드리는 부동산 명가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